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1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망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의 지금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대응하는 방법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8,300달러 선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아직 그 조정 중에 있는데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깰 것처럼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지금 이 중간 과정에 있고요. 이 저점인 7,863달러 선과 그리고 지금 최고점인 8,600달러 선 정도의 이제 중간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어디로 위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패턴인데, 지금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맞물리는 지점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지점, 그 점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데드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이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만약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있을 때에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이제 상승을 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추세는 좀 바뀌겠죠.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아닌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RSI로 봤을 때에는 지금 40 구간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과매도 국면에서 이제 살짝 벗어난 국면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근데 지금 이 RSI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게 될지 지금 과거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었어요. 이렇게 과매도 국면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쪽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 조금 이제 정상 패턴으로 간다고 할 수가 있고 다시 아래쪽으로 하향한다면 다시 이제 약세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문가들의 분석 한번 보죠. 알람마스터즈의 분석을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상승 추세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원인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 박스권 있죠. 이 푸른색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가격이 우선 움직이다가 가격 패턴에서 하락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근거 첫 번째가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금 하락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위쪽에서 지금 타격을 받고 8,820달러 선에서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급격하게 뺐죠. 근데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승했던 그 거래량보다 지금 하락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급격하게 거래량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거래량이 지금 약세로 돌아선다는 건 결국에는 이 매도세가 약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람마스터즈는. 그래서 이 매도세가 약해지는 그 구간을 지나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바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바닥을 찔고 올라가느냐에 대한 이제 버전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전망을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8,300달러 선 그리고 지금 8,319달러 선 정도까지도 8,000달러 선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를 찍고 올라갈 가능성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RSI에서도 이거는 이제 4시간 봉으로 본 RSI고요. 지금 현재 47 구간에 있는데 40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 패턴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웨슬라드의 이제 분석을 보면요. 지금 삼각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패턴들, 근데 첫 번째 지금 A, B, C, D, E 패턴으로 지금 하락하는 것까지 이제 나왔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A, B, C, D 패턴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패턴으로 갈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을 한번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 깨고 내려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었다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가다 보면 지금 이 시점 10월 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겹쳐지는 이 상단의 저항선하고 이 하단의 지지선이었던 이 부분을 연결한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여기를 상승을 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를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구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이 그 트라이앵글 패턴을 이제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지금 위쪽으로 뚫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지금 이 상단을 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 위쪽을 뚫고 지금 올라간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단기적인 패턴이 나오고 나서 상승을 하고 위쪽에서 결국에는 9,692달러 선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또 하락을 해서 7,900에서 8,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찍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 뒤 구간인 13,000달러대까지 Very Strong Resistance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선을 깨트린다, 지금 현재 지지선인 이 구간을 만약에 깨트린다 라고 했을 때에는 7,900달러 선 정도 되죠.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질 때 추가적으로 정말 이제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6,200달러에서 한 6,400~500달러 선, 이 구간을 이제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그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패턴들이 나오는데요. 이 1000개라는 비트코인 1000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지금 1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며 우리가 지금 현재 원화로 지금 따져봤을 때 9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있는 주소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계좌 주소 수가 거의 2,000개가 넘는 숫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이때 지금 한번 나왔었죠. 2015년도쯤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가격 흐름이 이 주소수가 급격하게 늘고 나서 가격이 후행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재미난 건 이 상승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질 때 주소수도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가. 근데 이때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상승이 급격하게 높아질수록 오히려 주소수가 하락을 하는 패턴들을 보였는데요. 그때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오히려 강한 상승이 있을 때 그때는 주소수가 줄어든다는 패턴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 가까이 투자가 지금 현재 되었던 그런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때 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오히려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조정을 보였 때 급격하게 주소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가장 공포스러웠던 때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때 모두 매도를 하거나 모두 이제 외면을 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수는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갑자기 이 1500 구간에서 지금 1800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그 비트코인의 1000개를 가진 주소수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또 한 번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2000개가 넘는 계좌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과거적으로 봤어도 이게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행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런 정말 이제 투자의 거물이죠. 고래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래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와는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를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른 사람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추세대로 따라가시면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은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 애널리스트 이더리움 175달러, 비트코인 8150달러를 전망한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전망을 내세운 건데요. 지금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200달러 이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달러 거래상이 이동평균보다 하락하면 163.755달러의 다음 지지선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하락세가 지속되면 122달러 핵심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동평균 이상 반등을 하면 다시 상승세로 이어져 2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이제 175달러 선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175달러 선, 비트코인은 8150달러 선을 향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뭐 더 크립토미스트의 분석도 있는데 더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183달러를 유지하지 못하면 174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셉 루빈 컨센시스 창업자가 데프콘에서 이더리움 2.0 프로젝트가 2020년 1분기에 0단계에 돌입하고 1단계와 2단계가 2020년 말에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사딩 기술이 완전하게 이제 구현되는 건데 이 프로토콜이 2020년 말 실현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창업자죠. 근데 이론상 샤딩의 결합성을 이미 실현한 상태라며 이 샤딩이 완전하게 구현된 후에 이더리움 2.0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이제 이더리움 2.0이 출시될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이더리움은 지켜봐야 되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활발한 투자 제휴에도 가격은 여전히 정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의 호재 뉴스들이 꽤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리플이 주최하는 스웰 컨퍼런스가 11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XRP 가격 상승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서 리플의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인 이 엑스프링이
암호화폐 원래 서비스 업체 BRD에 75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투자를 통해서 BRD 앱 내에서 그 XRP 도입을 촉진하고 XRP 도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30일에 지난달 30일에 아이슬란드 소재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알그림을 인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호재적인 뉴스들이 몇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리플의 법률검은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트위터에 이제 알린 것 중에 리플렛에 가입한 고객 수가 현재 약 220곳에 달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의 호재 뉴스는 많은데 그 가격은 생각보다 이제 큰 상승세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죠. 근데 뭐 리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시장 자체가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XRP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 지엽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언 켈리 BK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이제 브라이언 켈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B2YG가 신청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시장 조작과 사기 우려를 들어 반려한 데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의 이제 강세론자로 불리는 브라이언 켈리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가 해외에서 발생했지만 미국에서도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피델리티, TD 아메리 트레이드가 암호화폐 산업에 발을 내디디고 있으며 향후 미국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스타버트 미 상품거래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이제 언급한 정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모든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대한 이론은 디지털 경제의 상품이 되었다. 이는 큰 성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증권이냐 아니면 뭐 다른 상품이냐 화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지금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 이더리움도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SEC에서도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고 지금 이제 CNBC의 패스트머니 프로그램에 이제 브라이언 켈리가 지난 8월에 출연을 해서 2019년을 비트코인이 세계 금융미디어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 한 해이다라고 이제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긍정론자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목록에 텔레그램 암호화폐가 추가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원할 신규 암호화폐를 공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커스터디 서비스 목록에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솔라나, 오키드 등 3종 암호화폐를 추가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원 시기는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런칭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서비스는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기관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텔레그램 암호화폐가 아무래도 이제 사용이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가 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 전망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지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텔레그램이 곧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7억 달러 규모의 토큰 세일을 진행한 텔레그램 그룹과 자회사 톤 발행 업체에 대한 긴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텔레그램의 미국 내 자체 토큰 그램 판매 및 배포를 중단시키는 긴급 조치 및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이는 이를 승인받았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텔레그램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되고요. 지금 텔레그램이 미국 시장을 불법 판매 혐의에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SEC 집행부 공동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달 31일에 가동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동이 이제 걸리게 된 거죠.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앞으로. 지금 토큰, 이 그램 토큰 같은 경우는 29억 개를 이제 전 세계 초기 구매자 171명에게 할인가에 이제 판매를 했었고, 이 중 10억 개가 미국 투자자 39명한테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램 토큰과 기업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토큰 세일을 워낙 이제 거대하게 했고, 이 토큰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거의 1년 넘게 지금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텔레그램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담배 매장에서 5,200곳이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암호화폐 스타트업 케플러크가 이달 10일부터 프랑스 전역 담배 매장 5,200여 곳에서 비트코인 판매 서비스를 재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케플러스는 유명 뉴스 채널을 통해서 담배 매장에서 50에서 100, 250유로 쿠폰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비트코인 결제 단말기 제공업체인 바이미디어가 케플러크의 파트너로 협력을 해서 5,200여 개 매장에 비트코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플러크는 올해 1월 처음에 6개 매장으로 비트코인 판매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만 2달이 안 돼서 이를 중단했었다고 해요. 당시 중앙은행이 그 서비스 불허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공동 창립자 아딜 자크아가 2월까지 6,500개 매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추진을 한 거죠. 실제 그 규제를 중앙은행이 서비스 불허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남으로써 이게 활용도가 이제 높아질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올지가 이제 중요해 보이고, 프랑스 내 이제 암호화폐 확산이 이제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해요. 지난달 말에 이제 데카트론, 세포라 등 플러스 30개 유통업체가 내년 초까지 매장 25,000곳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 프랑스 지사가 30주년 기념으로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11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프랑스도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현실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인프라가 깔리는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옵션 아시아 수요를 기대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이 아시아 시장에서 비트코인 옵션의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거래소가 제공하는 선물 거래는 절반가량 아시아와 유럽 투자자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CME 그룹
증권 인덱스 대한투자상품의 글로벌 수석팀 맥커트가 준비 중인 비트코인 옵션 상품이 선물 상품만큼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ME 옵션 상품을 통해서 채굴 업체가 비용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거래소는 옵션 상품이 시장 참여자에게 더욱 세밀한 비트코인 노출 방안과 가격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선물과 옵션을 조금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옵션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자가 어떤 자산을 계약 만기 시에 또는 만기 이전에 결정된 계약가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리스크나 이제 이런 부분 해칭하기 위해서 이제 옵션 계약을 많이 맺는데, 실제 이제 콜 옵션과 풋 옵션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가격의 변동성에 크게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옵션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중심으로 보는 거는 아시아에서도 이제 채굴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상품을 통해서 이제 채굴 업체가 비용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채굴 업체는 비용이 아무래도 이제 워낙 변동성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이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때에 그걸 리스크를 막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옵션 상품을 이제 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채굴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옵션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참 머리가 좋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큰 고객이죠. 채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 옵션 상품까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지금 선물이지만 옵션이나 이런 파생 상품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이나 상품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